안녕하세요. 청소년 권장도서 읽어주는 오디오북 영교서점의 영교쌤입니다. 오단원도 이제 막을 내렸군요. 오늘부터는 오단원 실전 문제 풀이로 내 실력 늘리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 학교에서 시험 본 시험지 있죠? 그거 한번 펴놓고 수업 듣도록 합시다. 다 풀어왔었죠? 자, 1번부터 풀어봅니다. 1. 그림은 진한 암모니아수를 묻힌 솜과 진한 염산을 묻힌 솜을 유리관 양쪽 끝에 동시에 넣고 고무마개로 막았을 때 일어나는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지금 여기 긴 유리관의 한쪽 끝에는 암모니아 수를 묻힌 솜으로 막았고 또 다른 반대쪽 끝에는 진한 염산을 묻힌 솜으로 막았습니다. 암모니아는 NH3라는 분자식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죠. 2학년 때 가면 배울 텐데 미리 한번 봅시다. 물의 분자식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암모니아에 물을 섞은 암모니아 수는 NH4OH라는 염기성 물질인데 염산보다 좀 가볍습니다. 그래서 확산이 좀 더 빨리 일어나죠. 지금 확산이 되는데 유리관 안쪽에서 흰 연기가 중심보다 약간 오른쪽에 생겼다는 얘기는 암모니아 수의 확산 속도가 염산의 확산 속도보다 빠르다는 얘기죠. 빠르다는 얘기는 질량이 조금 더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암모니아 입자와 염화수소 입자가 만나 생긴 흰 연기가 바로 염화암모늄이라는 거거든요. 염화암모늄 적어 놓으세요. 염화암모늄 NH4Cl이라는 건데 흰 연기가 암모니아수를 묻힌 솜에서부터 더 멀리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암모니아 입자가 염화수소 입자보다 좀 질량이 작기 때문에 확산이 빠르게 일어났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정답은 암모니아 입자가 염화수소보다 질량이 작다지요. 크다가 아니라. 두 입자는 지금 스스로 운동해서 지금 확산이 일어나서 흰 연기가 생긴 거지요. 흰 연기 이름은 염화암모늄이라고 했습니다. 둘 다 확산이 잘 일어납니다. 암모니아 입자가 조금 더 확산이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질량이 작아서. 흰 연기는 바로 암모니아 수와 염화수소가 합쳐져서 만난 염화암모늄이라는 물질입니다. 자, 채점하고 있지요. 2번 그림과 같이 물이 담긴 비커에 잉크를 떨어뜨리면 시간이 지나면서 물의 색이 점점 잉크의 색으로 변한다.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거. 물 입자는 운동하지 않는다? 운동하지요. 물질의 확산은 액체 속에서도 일어나지요. 그리고 기체 중에서도 일어나고 즉 공기 중에서도 일어나고 진공에서도 일어납니다. 가장 빠른 게 진공, 그 다음 공기 중, 가장 느린 게 액체 중이었죠. 액체 속이었죠. 물질의 확산은 바로 위 그림에서 보듯이 잉크 입자와 물 입자는 모두 스스로 운동한다 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뭡니까? 옳은 것은 2번이고 나머지 증발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건 아니고 확산하기 때문에 일어나지요. 저어줘야 색깔이 변합니까? 저어주지 않아도 스스로 분자는 운동하기 때문에 내버려둬도 시간이 지나면 파란 잉크물로 바뀌어 있죠. 온도가 낮으면 확산 속도가 좀 느리죠. 온도가 높으면 좀 빠르고 온도가 높은 더운 여름날 교실에서 땀 냄새가 더 많이 나잖아요. 그 원리입니다. 다음 3번 물 입자의 운동을 입자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바로 이 가나다 그림을 보면 증발과 확산의
차이를 알 수 있죠. 증발과 끓음의 차이를. 가와 나는 물 표면에서만 기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증발 현상이고, 가보다 나의 증발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봐서 나의 온도가 더 높다는 거 알 수 있죠. 다는 액체 내부에서도 기화가 일어났네. 바로 끓음 현상이죠. 다는. 가나는 증발이고, 다시 다는 액체 내부에서도 기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끓음 현상인데, 이 끓는다는 것은 가열하여 일정한 온도에 도달해야 일어납니다. 그러면 정답은 뭐지요? 다 끓는 건 모든 온도에서 일어난다? 그렇지 않죠. 기화에서 일정한 온도에 도달해야 일어납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4번 그림은 물의 세 가지 상태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가는 보니까 얼음이네. 나는 물. 다는 수증기. 자, 물만 예외인 거 뭐 있었죠? 냉장고에, 냉동실에 물을 얼릴 때 가운데 부분이 볼록 튀어나온다. 액체일 때보다 고체일 때 부피가 더 커진다. 이건 물만 그렇다고 했습니다. 물만 얼음으로 될 때 부피가 증가합니다. 옳지 않은 건 뭡니까? 2번 가에서 나로 변할 때 부피는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하지요. 얼음은 가의 모형이었고요. 얼음에서 물로 열 에너지를 더 흡수하면 입자운동 더 활발해지고, 물에서 열 에너지 더 흡수해서 수증기로 되면 더 입자운동이 활발해지는 거죠. 즉 고체에서 액체에서 기체로 갈수록 입자배열이 점점 불규칙해집니다. 5번 설명도 읽어보세요. 5번 다음 그림과 같이 페놀프탈레인 용액으로 적신 소음을 페트리 접시에 넣고 그 가운데 암모니아수 두세 방울을 떨어뜨린 후 뚜껑을 닫고 변화를 관찰했다. 옳지 않은 것은 우리 이거 등교했을 때 실험했었지요. 자, 확산의 원리가 담긴 실험입니다. 모든 방향의 솜이 붉게 변하죠. 근데 가장 먼저 변하는 솜은 가운데 암모니아수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 암모니아수를 떨어뜨린 요 가장 가까운 여기서부터 빨갛게 변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색깔이 어떤 색깔이었죠? 정확히? 솔직히 붉은색은 아니고 요런 색깔에 가까운 색이었죠. 약간 요 색 지금 보이는 펜 요 색깔로 변하는 거 우리가 확인했지요. 정답은 암모니아 입자는 한쪽 방향으로만 확산하는 게 아니라 모든 방향으로 운동한다는 거 알 수 있지요? 모든 방향으로 운동했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삼각 플라스크에 에탄올을 몇 방울 떨어뜨려 고무마개로 막은 후 전자저울 위에 올려놓고 에탄올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질량 변화를 측정했다. 자, 여기서 에탄올 쌤이 여기 분자식을 써놨는데 참고로 알아두시고 C2H5OH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삼각 플라스크의 질량 변화 어떻습니까? 지금 고무마개가 막혀 있지요. 그래서 증발이 일어나도 내부에서 증발이 일어나서 이 기체 입자가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질량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고무마개가 열려 있다면 질량은 처음보다 감소하겠죠. 자, 액체 에탄올은 증발을 잘하는 물질입니다. 액체 에탄올이 모두 기체로 증발하여 삼각 플라스크 안에 퍼져 있기 때문에 삼각 플라스크의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실험입니다. 삼각 플라스크의 입구를 고무마개로 막았기 때문에 증발이 일어나서 액체 에탄올이 모두 증발해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전체 질량은 불변한다는
그러한 실험입니다. 7번 위 실험에서 삼각 플라스크 바닥의 에탄올이 모두 없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액체 상태였던 에탄올이 뭘로 바뀌었을까요? 표면에서, 내부에서. 자, 이건 지금 증발이기 때문에 표면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액체 에탄올이 기체로 변하는 겁니다. 정답은 5번. 8번 증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고르면, 여러분 증발이 어떤 날 잘 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빨래가 어떤 날 잘 마르냐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겁니다. 증발이 잘 되는 조건은 표면적이 일단 넓어야 돼요. 빨래에도 수건을 빨았을 때 꼭 짜서 그냥 두는 것보다 툭툭 털어가지고 전체 표면적이 넓게 빨랫줄에 걸어 놓으면 훨씬 더 잘 마르지요. 표면적이 넓어야 되고, 그 다음 추운 날보다 온도가 높은 날, 온도가 높을수록, 또 습도까지 얘기하면 습도가 낮은 날 증발이 잘 일어나지요. 근데 증발은 표면에서만 일어나는 거고 끓음은 내부에서도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증발과 끓음의 공통점은 둘 다 기화인데 증발은 표면에서만 일어납니다. 액체 표면. 끓음은 액체 내부에서도 일어납니다. 표면뿐 아니라 내부에서도. 그걸 잊지 마세요. 그럼 정답은 뭡니까? 정답 2개. 온도가 높을수록 잘 일어난다.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2번과 4번이네요. 2번과 4번을 다 써야 맞는 걸로 채점을 해주세요. 9번 그림은 온도만 다른 조건에서 어떤 액체 입자의 운동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지금 가와 나 두 그림은 표면에서만 액체가 기체로 기화되는 걸 나타내는 모형이죠. 자, 다시 우리 정리합시다. 액체 표면에서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현상을 증발이라고 하죠. 그러나 액체 표면과 내부에서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현상은 끓음입니다. 따라서 가와 나는 증발이고 다는 끓음에 해당되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정답 찾아보세요. 5번이지요. 증발은 모든 온도에서 일어나지만 끓음은 끓는 점 이상의 온도에서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끓음은 일정한 기화되는 온도 그 이상에 도달해야 일어나지 모든 온도가 아니에요. 온도가 가장 높은 조건은 끓음에 해당됩니까? 되지요. 끓음이기 때문에 다라고 해야 되겠죠. 입자의 운동이 가장 활발한 것은 다지요. 다. 어항 속에 물이 점점 줄어드는 건 끓지 않고도 그냥 표면에서 점점 액체 분자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증발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납니다. 다음 10번 확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이지요. 기체 입자는 모든 방향으로 고르게 확산된다. 자, 확산은 액체 속과 공기 중에서 모두 일어납니다. 1번 액체에서만 일어난다고 했고 2번 공기 중에서만 일어난다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4번 기체 입자가 확산될 때 입자의 크기가 커진다? 변하지 않지요. 확산된다고 해서 크기가 커지거나 질량이 무거워진다거나 가벼워진다거나 안 그렇습니다. 입자의 크기는 변하지 않아요. 꽃향기가 멀리 퍼지는 것은 기체 입자가 확산하기 때문이지요. 액체가 아니라. 11번 기체의 압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체 입자가 용기 벽면에 충돌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압력이 커지는 거지요. 많을수록. 나머지 설명 봅시다. 정답은 5번이고
1번 압력은 모든 방향에서 같은 크기의 힘으로 작용합니다. 기체 압력은 기체 입자의 운동 때문에 나타나죠. 일정 온도에서 기체 입자의 개수가 많을수록 기체 압력은 커집니다. 용기의 안쪽 벽면에 기체 입자가 충돌하면 용기를 밖으로 미는 힘이 작용하는 겁니다. 12번 갑시다. 바로 보일의 법칙에서 많이 나왔던 그래프지요. 보일의 법칙 하면 뭐예요?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 압력과 부피를 곱한 건 늘 일정하다. 그림은 일정한 온도에서 압력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를 보니까 부피는 60, 압력은 1, C는 압력이 3인데 부피가 얼마인지 몰라. 이럴 때는 P에다 V를 곱해보라 그랬죠. 1에다 60을 곱하면 3에다 뭘 곱하는 거랑 값이 같습니까? 3에다 20을 곱해야 60이 나오죠. 정답은 그래서 20ml였습니다. 단위까지 정확히 쓰는 습관을 가지도록 합시다. AB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에서 기체 입자의 운동이 가장 활발하다? 어때요? C에서 가장 활발합니까? 일정 온도에서 기체 입자의 운동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 그랬죠? 지금 일정한 온도기 때문에 A든 B든 C든 모든 기체의 운동 속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4번이 틀렸습니다. 14번 다음 그림과 같이 일정한 온도에서 주사기 안에 작은 고무풍선을 넣고 주사기 끝을 고무마개로 막은 후 피스톤을 잡아당겼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일정한 온도에서 주사기에 피스톤을 잡아당기면 주사기 안에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죠? 잡아당긴다 그랬네. 부피가 증가하죠? 그러면 기체 입자의 충돌의 수는 감소합니다. 압력이 작아져서. 정답은 2번 기역 디귿. 풍선은 이 안에 있는 풍선은 커집니다. 압력이 작아졌기 때문에 충돌의 수는 감소하지요. 정답 기역 디귿. 15번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량의 기체 부피를 증가시키면 기체의 압력이 작아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벽면에 충돌하는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체 압력이 작아지는 겁니다. 정답은 5번. 16번 다음 그림과 같이 일정한 온도에서 감압 용기에 풍선을 불어넣고 용기 안에 공기를 빼냈다. 여러분들 이거 교실에서 같이 해봤었죠, 우리? 이 안에다 초코파이를 넣었더니 초코파이가 커졌습니다. 그 원리가 뭡니까? 이게 바로 감압 용기인데 감압 용기의 원리는 감압 용기 안에 공기를 빼내게 되면 용기 안에 공기 입자 개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공기 안에 기체의 압력이 작아집니다. 따라서 풍선 안에 공기의 부피는 커지겠죠? 그러나 입자의 운동 속도는 일정합니다. 왜?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이지요. 정답은 변하지 않는 거, 일정한 건 입자의 운동 속도입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세요. 감압 용기 안에 공기를 빼내면 용기 안에 공기 입자의 개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용기 안에 기체의 압력이 작아집니다. 따라서 풍선 안에 공기의 부피는 커지고 그러나 일정한 온도기 때문에 이때 기체 입자의 운동 속도는 일정합니다. 17번 풀어보세요. 다음 그림은 페트병 속에 쇠구슬을 넣고 흔들 때 쇠구슬의 운동을 나타낸 것이다. 쇠구슬을 기체 입자로 비유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딱 봐도 답이 보이네요. 기체의 압력은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얘기했죠. 위쪽 방향이 아닙니다. 나머지 설명도 보세요. 기체 입자는 불규칙하게 운동한다.
기체 입자가 페트병 안쪽 벽면에 충돌하면서 압력을 가한다. 자, 18번. PV는 K, 보일의 법칙. P와 V는 반비례 그래프 찾으면 2번이 되겠지요. 19번. 그림은 일정한 온도에서 압력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PV는 K. 가점에서 보면 가 지점에서 부피가 A인데 압력은 1이야. 압력은 B인데 부피는 10. 요 지점 다라고 해보자. 다가 힌트를 주는 거죠. 부피는 20. 압력은 2. 곱해보세요. 40이 나오죠. 모두 다 40이 나오려면 A는 40. 1 곱하기 40이 40이니까 나는 10 곱하기 뭐가 40이야? 4지요. 그럼 정답은 뭡니까? 옳지 않은 것은 가에서 기체 입자의 충돌의 수는 나보다 많다? 나보다 적지요. 가가 1기압, 나는 4기압인데 1기압에서의 충돌의 수는 4기압보다 적습니다. 압력이 큰 놈이 충돌의 수도 크니까. 20번 봅시다. 그림 가는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온도에 따라 부피가 커지는 샤를의 법칙. 나는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하는 보일의 법칙. 이건 보일의 법칙. 나와 관계 있는 현상 모두 골라보자. 샤를의 법칙. 다음 어떤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까? 찌그러진 탁구공 온도에 관련된 거 샤를이네요. 겨울철에는 여름철보다 온도와 관련이 있죠? 이거 다 샤를. 물속에서 잠수부가 내뿜은 이건 압력이지 수압. 보일. 가는 샤를, 나는 보일. 쌤이 옆에다가 샤를의 법칙에서 이 공식 하나 써놨는데 여러분 기억나죠? VT는 이꼬르 V0 플러스 V0 곱하기 273분의 T. T도실 때 부피를 구하려면 0도실 때 부피에다가 더하기 0도실 때 부피 곱하기 273분의 문제에서 주어진 온도 대입하면 나옵니다. 21번. 그림과 같이 일정한 온도에서 찌그러진 농구공에 공기를 더 넣었더니 농구공이 팽팽해졌다. 가와 나에서 농구공 안 공기 입자의 변화를 옳게 비교한 것은, 자, 이 그림을 보면 지금 농구공 안에 공기를 더 넣으면 공기 입자가 농구공의 안쪽 벽면에 충돌하는 횟수가 증가하죠. 안쪽 벽면에 공기를 더 넣기 때문에 벽면에 충돌하는 횟수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압력이 더 커지게 돼서 농구공이 팽팽해지는 거죠. 그러나 일정한 온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입자의 크기와 운동 속도는 일정합니다. 그럼 정답이 뭐가 되겠습니까? 입자의 개수는 나가 더 많지요. 나머지는 다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22번. 그림은 일정한 온도에서 기체의 압력과 부피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기체가 A에서 B로 변할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A에서 B로 변할 때는 A가 지금 부피가 100, 압력이 1, B는 부피가 50, 압력이 2. A에서 B로 변할 때는 압력이 커졌지요. 압력이 커지고 부피는 작아졌기 때문에 입자 사이의 거리는 가까워지고 충돌의 수는 증가합니다. 그러나 이때 일정한 온도, 입자의 개수는 일정합니다. 일정해요. 정답. 횟수는 증가한다지? 3번이 틀렸네.
C에서 기체의 압력은 몇 기압인가? PV는 K로 풀어도 되고 이 옆에 P1, V1은 P2, V2로 풀어도 됩니다. 다 같은 공식이야. 1기압일 때 100이니까 몇 기압일 때 25리터냐 하면 얼마지? 25에다 뭘 곱하면 100이야? 4네. 정답은 4기압. 다음 문제 24번. 그림은 일정한 온도에서 기체가 들어있는 용기를 나타낸 것이다. 이 용기 위에 추를 올려놓아 압력을 가했을 때 증가하는 것은? 자, 그림을 한번 봅시다. 일정한 온도에서 기체에 가하는 추를 올려놨다 그랬네. 그러니까 압력이 커지겠지. 일정한 온도에서 기체에 가하는 압력이 커지면 기체 입자 사이의 거리는 가까워지면서 기체 입자가 용기의 안쪽 벽면에 충돌하는 횟수는 증가하지? 이때 변하지 않는 건 입자의 개수, 질량, 입자의 운동 속도, 기체의 질량 변하지 않지요. 거리는 감소하죠. 이거는 감소. 나머지는 불변. 자, 정답은 5번, 25번. 바닷속으로 10m 들어갈 때마다 수면에서 보다 물의 압력이 1기압씩 커진다. 잠수부가 수면에서 4리터의 산소기체를 넣은 비닐봉지를 가지고 수심 3m까지 30m까지 잠수했을 때 비닐봉지 안 산소의 부피로 오른 것. 어때요? 수심 30m에서는 수압이 자 10m마다 1기압이니까 30m면 3기압인 거죠. 근데 이 3기압과 함께 공기가 누르는 대기압 1기압도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30m에서는 3기압과 대기압 1기압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전체 압력은 4기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오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압력이 1기압에서 4기압으로 4배 늘었네. 그럼 부피는 반비례하니까 4분의 1로 줄겠지? 1리터. 정답 2번. 26번. 그림과 같이 크기와 질량이 같은 벽돌을 스펀지 위에 올려놓아 스펀지에 작용하는 압력의 크기를 비교하려고 한다. 자, 빨리 속력을 내봅시다, 우리.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때요? 지금 가와 나 두 그림을 보면은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한 거죠. 가와 나 둘 다 벽돌 한 개.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할 때 힘을 받는 면적이 얘는 좁은데 얘는 넓잖아. 그래서 가가 더 큰 거야. 나 다를 보면 힘을 받는 면적이 지금 같지요. 근데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틀리죠. 얘는 벽돌 한 개지만 얘는 벽돌 두 개야. 힘의 크기가 클수록 압력이 큰 거기 때문에 다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뭐예요? 4번이지요. 가와 나를 비교하면 힘을 받는 면적이 압력에 미치는 영향 알 수 있지? 가와 나는 면적, 그 다음 나와 다는 힘의 크기. 27번 그림과 같이 주사기의 피스톤을 50ml에 맞추고 압력계를 주사기 입구에 연결한 다음 피스톤을 눌러 압력을 변화시켰다. 자, 식 써있죠. 1 곱하기 50은 2 곱하기 얼마입니까? 25. 2.5는 20. 기억은 25. 니은은 20. 27번은 정답이 5번이죠. 기체의 압력이 커지면 주사기 안에 기체 입자의 수가 증가합니까? 일정하지요. 압력이 커져도 주사기 안에 기체 입자의 수는 일정합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설명. 28번 앞의 실험과 관련 있는 현상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정답 기억 리을 보일의 법칙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나머지 니은은 샤를에 대한 설명이고 디귿은 확산에 대한 설명이지요. 29번 다음 그림은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B로 될 때의 변화. A에서 B로 될 때
온도가 높아질 때네 샤를의 법칙에 따라 일정한 압력에서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죠.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1도씨 오를 때마다 0도씨대 부피에 273분의 1씩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옳은 걸 모두 골라라 그랬네. 29번의 정답 3, 4. 기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진다.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 사이 거리는 멀어진다. 나머지는 다 반대로 얘기했네요. 30번 그림과 같이 빨대를 끼운 바이알과 교과서에 있는 그림과 똑같은 그림이라 우리 지금 문제 자세히 읽지 않아도 이게 어떤 실험인지 알 수 있겠죠? 30번의 정답 온도가 점점 낮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색소방울은 점점 아래로 내려가지 움직임이 둔해지지. 여러분들 기온이 추워지면 어떻게 돼요?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의 움직임도 둔해지잖아. 마찬가지입니다. 위실험과 같은 원리. 온도와 관련된 샤를의 법칙 5번이겠네. 나머지는 1번은 중력에 대한 설명, 2번 증발, 3번 확산, 4번 압력과 기체의 부피 관계, 보일러 법칙. 32번 찌그러진 탁구공. 자, 탁구공 안 공기 입자의 변화. 1번이지요. 탁구공 안에 공기의 부피는 커집니다. 자, 이게 무슨 원리예요? 찌그러진 탁구공을 뜨거운 물에 담그면 탁구공 안에 공기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죠. 입자 사이 거리는 멀어지고 이때 탁구공 안 공기 입자의 크기나 개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33. 실온에서 다음의 물질이 갖는 공통적인 특징. 물, 주스, 에탄올, 담는 용기에 따라 모양이 변하죠. 모두 액체죠. 지금 리퀴드 액체. 담는 용기에 따라 모양이 변합니다. 1번과 3번은 지금 고체에 대한 설명이죠. 2, 4는 기체에 대한 설명이네요. 34번 다음 그림과 같이 고체 아이오딘이 들어있는 비커 위에 찬물이 들어있는 둥근 바닥 플라스크를 올려놓고 가열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이오딘은 승화성 물질이죠. 요오드. 고체 상태의 아이오딘을 가열하면 기체로 승화한다. 이 기체 상태의 아이오딘이 찬물이 들어있는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 닿으면 다시 고체로 승화하기 때문에 플라스크 아랫부분에 고체 상태의 아이오딘이 생기는 거죠. 옳지 않은 것은 B에서 기체가 생기는 겁니까? B는 고체가 지금 달라붙은 거지요. 3번이 틀렸습니다. 35번 그림과 같이 비커에 물을 넣고 얼음이 담긴 시계 접시를 올려놓은 후 가열했다. 어떻게 됩니까? 정답은 5번. 이건 아주 쉬운 문제네요. 36.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변하지 않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물질의 상태가 변할 때 입자의 종류, 개수, 크기, 물질의 성질,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죠? 정답은 2번. 37번 그림과 같이 물이 든 비커에 얼음이 담긴 시계 접시를 올려놓은 후 가열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실험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비커 안에서 물이 기화되지요. 물이 기화되고 시계 접시 아랫부분의 수증기가 액화하지요. 그럼 시계 접시에 담긴 얼음이 또 융해합니다. 시계 접시 아랫부분에 생긴 액체방울은 수증기가 액화해서 생긴 거지요. 정답은 4번. 38번 그림과 같이 아세톤이 들어있는 비닐주머니에 뜨거운 물을 부었더니 비닐주머니가 부풀어 올랐다. 옳은 것은 4번이네. 입자 사이의 거리가 변하는 거지요. 아세톤이 기화하면서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입자 사이의 인력이 약해져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부풀어 오르는 거라고 했지요. 39번 실온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는 물질은 흐르는 성질이 있다. 퍼져나가 공간을 가득 채운다. 담는 용기에 따라 모양과 부피 달라진다. 기체에 대한 성질이죠. 공기네.
흐르는 성질이 있으며 퍼져나가 공간을 가득 채우고 담는 용기에 따라 모양과 부피가 달라지는 건 기체 상태입니다. 40번 5번이지요. 옳지 않은 것은 왜 액체가 기체로 상태가 변할 때 입자 배열이 매우 불규칙해지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멀어집니다. 이때 입자의 종류는 변하지 않습니다. 41번 다음 그림은 겨울철 풀잎에 서리가 내린 모습이야. 이때 일어나는 상태 변화와 같은 변화. 기억이죠. 냉동실 벽면에 생긴 성에는 냉동실 안에 수증기가 벽면에 직접 얼어붙는 현상으로 기고승화죠. 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42번 입자별이 불규칙하게 변하는 상태 변화. 정답 2개. 2번과 5번이네. 어느 경우에 불규칙한지 어느 경우에 규칙적인 건지 한 번만 더 봅시다. 융의 기와 고기 승화 일어날 때는 불규칙하게 변하죠. 43번 그림과 같이 장치하고 실리콘관의 끝을 석회수에 넣은 후 변화를 관찰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이산화탄소 CO2는 석회수와 만나면 탄산칼슘이라는 게 생성돼요. 그래서 뿌옇게 흐려지는 건데 그래서 석회수가 이산화탄소를 만나면 뿌옇게 흐려지는 겁니다. 43번의 정답. 옳지 않은 거 산소가 아니라 이산화탄소지요. 44번 그림은 유리병에 물을 가득 얼렸을 때 유리병이 깨진 모습이다. 44번 정답. 옳은 거 모두 골라라. 부피 늘어난 거지 지금? 네. 입자 배열이 규칙적으로 변한 거지요. 물이 응고할 때는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데 물이 응고할 때는 입자들이 육각형 모양으로 이루면서 규칙적으로 배열됩니다. 45번 그림은 아이오딘 아까 나왔던 거 정답만 찾으면 1번과 3번. 46번 뭐예요? 풀어보세요. 디귿 응고, 액화, 기고 승화 일어날 때 입자 운동이 둔해지고 입자 사이의 인력이 강해지지요. 융의 기와 고기 승화 일어날 때 주변에서 열 에너지 흡수하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는 거지요. 47번 변하는 거 찾으라고 그랬네요. 2번 니은디귿이야. 상태 변화 일어날 때 물질을 이루는 입자의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으므로 물질의 질량과 성질은 변하지 않고 물질을 이루는 입자의 크기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자별이 달라지기 때문에 부피가 변하지요. 48번 정답 ACE. 수업 시간에 많이 해서 정답만 달아준다. 49번의 정답 이게 바로 B는 응고지요. 지금 응고. 마지막 50번 기역에서는 액체 양초가 심지를 타고 올라와 기화하면서 연소되고 니은에서는 고체 양초가 융해하여 액체로 변하죠. 디귿에서는 녹은 양초가 흘러내리면서 고체로 응고하고요. 정답은 3번. 여러분들 채점 결과 알려주세요. 자, 오늘 실전 문제 여러가지 난이도 있는 문제 골고루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엔 교과서 대단원 마무리 같이 풀어봅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